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를 기준으로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이제 돈을 어떻게 보증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세입자 아주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기간도 중요하죠. 그 돈 줄 테니까 내일까지 집 빼라. 어떻게 뺍니까? 이 12월 달에. 자, 그래서 133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초록색 6번. 그 위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는 그렇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때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심화 때 전달을 좀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여유 갖고 계시고요. 기초답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맨 밑에 초록색 6번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이제 기간도 중요하다니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단 기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2년만 보지 마시고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라는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주인 하십시오. 제가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1년간의 계약서를 쓰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1년을 거주해서 이제 살아오고 있었는데 학원에 와서 이게 수업을 들어보니까 최단 기간이 2년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한테 전화 드렸을 수 있죠. 집주인님, 저 1년 계약서 쓴 거 알고 있는데요. 저 1년 더 살고 싶습니다. 즉 2년을 채우고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집주인인 여러분은 저보고 2년 채우고 나가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계약서 썼으니까 계약서대로 하라 그럴 거예요. 계약서대로 하라 그러겠죠. 그러나 거기 써 있잖아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1년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도 집주인으로서 1년 있다가 다시 이제 이 집에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웠겠죠. 못 들어와요. 그래서 1년간 그냥 여관에 사셔야 돼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 이 수업을 들었는데 얼굴 표정이 이그러지면 집주인이에요. 와, 그래? 와, 확정일자 받으면 이렇게 보호받아? 이러면 세입자예요. 자, 근데 점점 굳어지는 얼굴들이 좀 있네. 자, 집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환장할 노릇이에요. 근데 이게 특별법이라 무조건 갖다 적용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일반법보다도. 그래서 이거 공부해 보면요, 진짜 이거는 세입자 편을 아주 들어주려고 용을 쓰는 법이에요. 대한민국 법 중에 가장 평등하지 못한 법 중에 하나가 주임법, 상임법이에요. 완전 세입자 편이야 이거. 거의 90%가. 자, 넘기기 전에 맨 밑에 3번에 계약의 갱신 보이죠? 자, 그래서 1번에 약정갱신. 약정갱신은 뭐냐면, 자, 집주인이 아유 세입자님, 그냥 1년 더 안 사시고 더 사셔도 돼요. 뭐 저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약정은 터치할 게 없어요, 국가에서. 10년 살아. 오케이, 10년 살게. 그럼 살면 되는 거야. 2년이 뭐가 중요해? 10년 살겠다는데. 살으라는데. 넘기세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안 그러니까 법이 필요한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묵시적 갱신 별표. 쭉 내려오면 쌍가로 4번에 계약갱신 요구권 별표. 자, 그 두 가지가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할 테니까 따라 주십시오. 묵시적 갱신 위에다가 조그만하게 쓰시는데요. 요 말을 같은 말로 법정갱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묵시적 갱신을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정갱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일반법에 묵시적 갱신에 관한 특직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부딪힌다면 주임법이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 자, 임대인 밑줄 띄시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자, 밑줄 칩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밑줄. 여러분들 여기 집주인들이 계시면요, 반드시 이 해지 통고 기간 지키셔야 돼요. 안 지켜서 분쟁 생기는 거 제가 아주 쌈박한 샘플 하나 들어드릴게요. 따라서 6개월에서 2개월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임대차와 일부러 제가 포인트를 주고 갑니다. 어떤 조건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더 물어보려고 답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자, 바로 옆에 임차인 밑줄.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밑줄.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근데 이거 밑줄을 많이 쳤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그려가지고 하면 또 별거 없네 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묵시적 갱신을 우리가 이제 같은 말로 다른 교재나 이런 데 보면 법정 갱신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합의로 한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이 정하는 갱신, 묵시적 갱신을 제가 그림으로 표출한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집주인이고 B가 세입자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학원 밖을 벗어나면 대부분 계약서를 몇 년 쓰죠? 2년. 이게 우리 일반적인 거예요. 뭐 1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2년 쓰니까 2년으로 샘플을 줄게요. 자, 여기다 색깔펜을 입혀드리겠습니다. A는 집주인이며 노란색, B는 세입자이며 빨간색으로 제가 색깔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 아까 여러분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B는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라고 보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이런 거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해지 통고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민법 공부해 봤으면 임대차에서는 해제라는 말을 써요. 해지라는 말을 써요. 해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해제 통고가 아니라 해지 통고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지 통고 기간을 그림으로 입혀드리면, 자, A는 노란색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인 거 보이죠? 요 사이에 A는 B한테 저기요 세입자님 그 계약 기간이 요 사이에서 한 거예요. 세입자님 그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돼 가는데요. 어떻게 뭐 더 사실지 아니면 나가실지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요새 이 동네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었는데요. 지금 전세값이 뛰어서 지금 5억까지 가요. 그래서 나가신다 그러면 저도 빨리 부동산에 내놓고 빼드려야 되고요. 요새 이제 부동산이 자꾸 전화 오거든요. 그 전세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전세 보증금을 좀 올려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저도 어떻게 실행할 것 같아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전화 하고 받고 하잖아요. 그게 해지 통고 기간이야. 근데 거꾸로 세입자의 경우는 빨간색이라 그러면 여기가 2월인 거 맞죠? 그래서 2월 전까지라고 써 있다 할 때 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죠. 여기까지가 다 까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보통 요 사이에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서로 연락해서 올리자, 깎아달라, 에이 그럼 나가라, 아니다,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얀색 구간과 빨간색 구간을 제가 색깔로 칠했는데요. 어느 게 더 길어요? 빨간색이 더 길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법은 거의 90%가 임차인 편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집이 많으신 분들은 들을수록 그냥 화딱지가 나면서 법이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게 집주인들의 마음이죠. 자, 근데 분쟁 사례 하나 해드릴까요? 자, 얼마나 수많은 판례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를 해줄게요. 자, 대법원 판례가 되게 많은데 자, 아주 쉬운 거 하나 들어줄게요. 자, 여기가 계약, 자, 1개월 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6월에서 2월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집주인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제 수험생 중에. 근데 요새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막 민법 개론 막 내일은 뭔지 모르겠고 막 정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보증금 올린다고 하는 게 깜빡했을 수 있죠. 여기서 전화를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전화를 하는 순간 요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세입자분들도 많잖아. 그럼 여기 세입자가 무슨 생각해요? 집주인이 연락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왔지? 그럼 불안에 떨다가 먼저 전화해. 그냥 가만히 있어. 절대 전화하지 마.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그럼 가만히 있게 되는 순간 여기서 집주인이 전화를 했다는 얘기는 집주인 임대인은 해지 통고 기간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야? 어겼지. 그랬을 때 어겼을 때는 바로 지금 보는 대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몇 년을 더 살아요?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B가 A한테 선생님 해저 통고 기간 6월에서 2월 안 배우셨어요? 전 에듀윌 안 다니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다행이네. 자 그래서 이렇게 2년을 더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보통 세입자한테 뭐라 그래요? 저기요 세입자님. 아니 그러면 2년 더 사세요. 어차피 나 이거 전세 주려고 했으니까 요 동네 시세가 요새 5억이에요. 5억. 그러니까 그냥 2억 올려주시고 더 사세요. 뭐 잘 됐네 뭐. 예. 그럼 여기 있는 B는 2억을 더 올려줘야 돼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자, 좀 전에 밑줄도 다 쳐드렸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B는 A에게 2억을 올려줘야 돼요. 안 올려주고 2년 더 살아도 돼요. 그거 써 있잖아 법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좀 전에. 그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들이 계시면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세입자가 잘 생각해봐. 집주인이 여기 한 달 전에 전화 오면 세입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 기간 어긴 거 맞죠? 그거 세입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에듀윌 안 다녔으니까 모르지. 세입자도 모르니까 그냥 올려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해지 통고 기간은 반드시 여러분이 집주인이 있는 세입자든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이건 외우고 가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임대인은 6월에서 1월, 임차인은 1월 전까지였는데 이게 한 1년 전에 법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숫자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이해돼요? 자, 요즘에 묵시적갱신은 별 의미 없고요. 자, 요즘에 바로 밑에 계약갱신 요구권. 바로 임대 3법. 1법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 2법 증액제한 5%. 임대 3법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임대 3법, 임대 3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읽어드리고 그림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써있죠. 자, 제안을 하겠습니다. 임차인 밑줄 치세요. 자, 임차인 밑줄 띄시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자 밑줄 칩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밑줄.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을 보통 심화 때 하다 보니까 좀 늦게 갈 것 같아서 올해는 제가 2차도 좀 미리 조금 더 선행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6개월에서 2개월이에요. 2개월 전까지예요. 응? 왜 나하고 책이 달라? 거기 6월에서 2개월을 밑줄을 쳐놓고 2개월 전까지는 또 뭐야? 자, 이게 헷갈리실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위에서 묵시적갱신의 해지 통고 기간은 6월에서 2월이에요? 2월 전까지예요? 2월 전까지지. 근데 밑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봐봐봐. 거기는 임차인이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아까 위에 임차인의 해지 통고 기간은 2개월 전이었죠. 밑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은 2개월 전이에요. 6월에서 2월이에요. 6월에서 2월인데 아까는 임대인이었죠. 그거를 본인이 구분하라고요. 제 말 이해 가요? 그래서 밑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라니까. 2개월 전까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낮에 본인이 좀 정리 좀 해봐요.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 자, 다시 읽겠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다음의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안을 그냥 하고 가겠습니다. 거기 밑에 박스 안에 기억부터 지읒번까지 나와 있죠. 박스 왼쪽에다 적으세요. 그 박스 제목이 거절 사유입니다. 이 박스가 뭔지도 모르고 막 숫자 외우는 사람이 전국에 수두룩해요. 자, 무슨 사유라고요? 거절 사유입니다. 자, 그럼 거기 기억번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기억번에 임차인이 몇 개에 달한 차임? 2기 찍으세요. 제일 진짜 안타까운 공부가 2기는 엄청나게 빵꾸나도록 찍어. 어디다 써먹는지를 몰라. 자, 이 박스가 무슨 사유라고요? 거절 사유니까 2기에 달한 차임을 연체했죠? 그러면 집주인은 나가주세요. 저는 거절할래요.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2기는 어디다 써먹어요? 혹시 물어보면 거절 사유예요. 라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디귿번 같은 경우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나왔는데요. 뭐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얘기한다면
우리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요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본인도 마포인가 어디 집이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입자가 저기요, 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겁니다. 이래 버릴 수 있죠. 그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유 어떡하죠? 저 이만저만 해서 제가 그거 전세를 더 못 줄 것 같은데요. 아니 저 계약갱신 행사할 건데요. 이래 버리면 본인도 이게 집이 안 빠져가고 못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매스컴에 보니까 세입자에게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사비 쓰시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러면 세입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사비가 한 3, 400 들고 한 5, 600 정도 남으면 뭐 TV 냉장고 하나 정도 바꿔도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죠 해서 좋게 마무리됐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000만 원 오케이 했다면 바로 디귿번에 서로 합의한 거예요? 합의 안 한 거야? 합의했고 이사비 1,000만 원 정도 준다면 우리 통념상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한 3, 400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면 바로 박스 제목이 뭐라고요? 거절. 이해 가시죠? 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지 말아주세요. 대신에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걸로 이사비 하시고 뭐 TV라도 하나 바꾸시고 그냥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하시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리을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다. 자, 여러분들 미음번이 있잖아요. 나중에 화내지 마시고 25회 민법 문제로도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거기 잘 봐요. 과실이래요? 중대한 과실이래요? 거기 중대한이란 말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중대한.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잠깐 저 좀 보시죠. 제가 친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끼는, 자, 근데 그 친구가 집이 어디냐면 김포예요, 김포. 이 88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가면 이쪽에 가면 이제 그 미사리 쪽으로 가는 길이고 반대 방향으로 88도로를 타고 가면 여기 김포가 나오는데요. 88도로하고 김포가 만나는 요 동네가 김포 고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사는 제 후배 녀석이 있는데 한 2주 됐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애가 되게 우울해. 그래서 야, 너 뭔 일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이제 이 친구가 전세 살아요. 근데 그 집이 이제 그 단지에 이만저만한 단지인데 메이커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집이 좀 오래됐는데 이 단지에서만 자, 뭐 이런 어떤 문고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 단지만 쓴대요. 구할 수도 없대. 근데 지가 문을 열다가 우리 문고리가 이렇게 동그란 거 돌리는 것도 있지만 요렇게 기다려가지고 요렇게 누르고 여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누르다가 이게 부러져 버렸대. 얼마나 세게 눌렀으면 부러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러졌대. 아니 그래갖고 이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러졌다고. 얘가 착해요 되게. 그 뭐하러 전화해. 그냥 고치면 되지. 예.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그때 집주인이 집을 망가뜨린다고 나가라고. 내년 6월 달에 만기래요. 나는 절대 재계약 안 하니까 나가라고.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후배 녀석이 아니 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건데요.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는 지금 집이 망가지는데 누가 난 인정 못한다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과연 여기 후배가 세입자니까 과연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일단 물어보자. 문고리 망가뜨린 건 과실이 있는 거예요? 과실이 없는 거야? 과실이 있지. 그럼 뭐 거기 봐봐. 지금 여러분이 보는 대로 미음번에 봐봐요. 내가 빼고 읽을게요.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중대한을 알았어? 아니 모의고사만 내면 짜증이 난다고, 중대한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중대한을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가려봐요. 가리고 시험에 냈을 때 과실이라고 적혀 있지. 이거 과실 있어 없어요? 경미한 과실도 과실은 과실 아니에요. 과실은 있는 거잖아요. 부러뜨렸지 뭐 집주인이 부러뜨리고 간 건 아니잖아. 그러면 손으로 가렸다면 이 박스가 무슨 사유라고요? 저기요, 내년 6월에 전 재계약 갱신 인정 못해요. 분명히 문고리 파손하셨죠? 네, 나가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보호법이야? 아니 고쳐드린다니까. 고치지 마. 나가. 고치지 마. 그냥 나가. 네가 나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전세금 올려야 되니까. 제발 좀 나가줘.
뭐 말도 안 돼. 그러다가 뭐 거실에 스크래치 과실 있어 나가. 전부 구멍 오케이 과실 나가. 벽에 구멍 뚫어도 과실 있는 거야. 막 다 난리 온갖 거 시비 다 걸 수 있지. 그러면 이게 결국 보호가 안 돼. 그래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되는데 과연 이 문고리 하나 파손돼서 고쳐드리겠다고 하는 걸 대법원 판사가 중대하다. 문고리는 중대해. 이렇게 판결이 날까? 여러분이 한번 통념상 생각해봐. 고쳐드린다는데 뭐 문고리가 뭐가 중대하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똑같은 브랜드 문고리가 없어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제가 지금 얘기했던 민법 25회 기출문제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틀린 걸로 답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속상해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내가 세입자라고 생각하고 수업 들어보면요. 이거는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진짜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15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임대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철거 맞죠? 그것도 봐봐. 철거야? 대부분 철거야? 그래. 철거라고만 나오면 옆에 조그마한 창고 하나 철거한 다음에 나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대부분을 철거해야 된다니까. 잘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진상 집주인을 안 만나봐서 근데 그럼 내가 오늘 진상 집주인이 한번 돼볼까요? 아니 하라고 해봐요. 한번 해볼게. 진상 집주인이 한번 돼볼게. 얼마나 진상 떠는지 한번 들어봐요. 여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스몰 A번에 계약 당시의 공사 시기의 소요 기간 등을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어떻게 고지해요?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 훼손으로 안전사고, 특히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 이런 건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처음에 얘기했어. 자, 세입자님,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님이 2년을 못 채우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데요. 혹시라도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집 들어오지 말고 다른 집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전세 금액을 좀 싸게 놨죠. 2년을 못 채우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들어왔어.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1년 반이나 1년 5개월 정도 됐을 때 나가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요. 들은 적이 없다고 땡깡 피는 세입자 있겠죠. 그리고 들이누워서 한번 이삽이라도 뜯어내려고 난리 피는 세입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시는 이유는 이거를 나중에 분명히 1년 반 전에 쓴 계약을 여러분이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전세나 임대차 계약서를 써줄 때 특이하게 다 꼭 넣으란 말이에요. 1년 반 후에 그 안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나가주는 조건으로 본계약은 체결되며 땡깡 피우고 들이누우면 보증금에서 손해배상 이만저만 까고 드리기로 하면 약속함 하고 도장 받아놓으면 땡깡 피울 수도 없잖아. 그런 걸 여러분이 그 특약 하나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스몰에라 이응번에 보면 임대인이 직접 목적주택에 거주하겠다 써 있죠. 자, 근데 가로 안에 누구요? 직계 존속과 비속을 포함한다. 요거 갖고 오늘 내가 잠깐 설명해 줄게. 이게 지금 요새 되게 화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하나 더 읽고. 지읒.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이에요? 현저히 위반이에요? 여러분들 현저히라는 말이 뭔지 알죠?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에 월세 뭐 100만 원이야. 근데 월세 100인데 매달 10일 날 입금하기로 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1일 날 입금했다면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그럼 막 물어볼게. 하루 정도는 괜찮다 이거네. 자, 저 오늘 무슨 요일 날 수업 와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저 다음 주에 금요일에 와도 돼요? 넌 그러면 안 돼요.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고? 아니 무슨 세상에 이런 논리가 다 있어. 아, 너는 그러면 안 되고 나는 하루 정도 늦어도 돼? 자, 안 됩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 날 때 임선정이가 안 와.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 날 오전에 딴 과목 듣고 오후에 이거 들으라고 하면 화낼걸요. 그럼 미리 연락을 해줘야지 이 사람을 이 추운 날 오라 가라 하냐 말이지. 아마 강남 데스크는 폭파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위반은 위반이죠. 그러나 하루 월세 늦은 게 현저히 위반은 아니지. 그래서 현저히란 말이 없고 위반이란 말만 딱 있으면 1초만 늦어도 위반은 위반이잖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옆에 임대차를 계속하려면 무슨 사유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는 치사하니까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응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수업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죠. 요즘에 저도 오늘도 또 와가지고 뭘 했냐면 지금 네이버의 부동산 뉴스들 아침에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주인가 한 2주 정도에 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내가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숫자를 까먹었는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가지고 더 살면 되는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하죠? 아니 그럼 다 올려주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진상 집주인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제가 종로 화요일 날 저쪽에 노원 여기서 진상 집주인이 됐더니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예, 눈도 안 깜빡이고 쳐다보더라고요. 예, 자, 여기 강남은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2년을 처음에 썼습니다. 자,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까 똑같은 색깔로 입혀볼게요. 세입자가 해지 통과하는 기간은 언제예요? 제 손 보시면 되죠. 2개월 전까지죠. 그러나 지금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제 헷갈립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비교해서. 자, 그래서 여기다 입혀드리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인 요 시점에 자, B는 누구에게? A에게 저 집주인님, 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게 되면 몇 년간 인정돼요? 2년간 인정이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1회에 하나여 인정되는 거예요. 몇 년으로?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그러는 거 아니야? 조건은 어때요? 그랬더니 또 동일한 조건이에요. 또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동일한 조건이 아니죠. 여기서는 올릴 수 있죠. 몇 프로만 올릴 수 있죠?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달라요. 자, 이거는 아무 얘기 없던 게 묵시적이에요. 묵시라는 게 뭔지 알죠? 아무 얘기 없던 거고 이거는 연락을 해서 저기요, 저 더 살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한 거니까 달라요. 그럼 5%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아까 3억으로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5억으로 시세가 올랐죠. 자, 그런데 3억인데 시세가 지금 5억 정도 해. 근데 지금 3억에 2년간 살아와요, 안 살아와요? 살아왔죠. 그럼 여기 있는 B는 A한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게 되면 2억을 더 올려줘서 5억을 맞춰줘야 돼요. 5%만 올려주면 돼. 5%면 1,500만 원만 올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1,500만 원만 올려주고 2년을 더 살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국가에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자, 이런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보통 전세 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뛰면요, 매매가를 끌어올려요, 안 끌어올려요? 끌어올리지. 그럼 매가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매가가 안정화되니까 전세가 3억에서 지금 얼마로 바뀐 거죠? 3억 1,500이 됐지. 그럼 매가를 들 끌어올릴 거 아니야. 그럼 주택가격 상승이 적어질 거고 주택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며 세입자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임대 3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 세입자 입장에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1,500만 올려주고 2년을 더 사는데 왜 나빠?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이용되는 율이 10몇 프로밖에 안 되냐 이거야.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거는 이런 진상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진상 집주인이 돼보겠습니다. 집주인은 노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계약갱신 요구 한번 하세요. 계약갱신 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이제 진상 집주인인 제가 여러분한테 세입자님, 아우 계약갱신 요구권 얘기하시는 거구나. 아,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억에 5%가 1,500이더라고요. 올려드리고 저 2년 더 살겠습니다. 할 수 있죠? 아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여기 직접 들어가서 살라 그랬지. 아니, 근데 이게 5억은 좀 시세 5억인 건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억 5천 정도 맞춰주면 내가 안 들어갈까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순간 정적이 흐르네. 레이저가 발사되네. 아유, 그래도 나 이거 5천이나 싸게 해주는 건데 얼마 좋은 집주인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냥 들어갈까요? 아니, 못 들어가면 거기 가로 안에 직계 존속 비속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라도 나는 꼭 넣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들도 뭐 이제 결혼해서 집도 사고 해야 되니까 늘까 싶기도 하고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4억 5천 올려주고 1억 5천 더 올려줘서 4억 5천 맞춰주고 2년 더 사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신다 그러면 뭐 나가서 이 동네 5억이니까 뭐 5천 더 써서 얻으시고 복비 드리고 이사비 300 드리고 하셔도 되고요.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빨리 대답을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왜 또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럼 뭐 내일까지 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나도 전화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들어올래요? 아니면 다음날 전화 왔다 치고 어떻게 들어올래요? 아니면 네, 알았어요. 나가. 자, 네.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율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들어서 나가 이 나쁜 놈아 이럴 수 있지. 내 들어서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더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항상 그렇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예외 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예외를 파고들면 항상 구멍이 커져. 그래서 이 구멍이 결국 이 계약갱신 요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결국 집값은 또 오르는 거야. 그래서 맨날 자막에 뜨잖아. 부동산 부분은 송구하다고. 나 같은 집주인 때문에. 빨리 넘어가자. 너무 째려보네. 자, 뭐 내가 틀린 말이 있어? 거기 있잖아. 직계 존속 비속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이 박스 제목이 뭐야? 거절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만든 거야, 내가.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써 있는데. 자, 밑으로 내려와요. 자, 한 대 맞겠다 이제.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한해서 몇 년이요? 2년.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본다. 하지만 조건을 본다라는 거는 기간인 거 그런 내용들이지만 돈은 올려줘야 돼요. 거기 돈은 거기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20분의 1이 얼마예요? 그래, 1,500. 3억에 5%는 1,500입니다. 그러니까 1,500 올리지 뭐 깎아주겠어 전화해서? 안 깎아주지. 자, 그럼 나가라 그러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존속기간 2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밑줄. 자, 언제든지 밑줄.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요. 기다리세요. 갱신되는 임대차의 계약 해지는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 밑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기다 넣어달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자, 언제든지도 내가 쉽게 이해시킬게요. 자, 여기서 B가 A한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해서 이제 2년을 더 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있는 B가 김대리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한 거예요. 출근을 했더니 이제 사장님이 B라고 하는 김대리한테 얘기했을 수 있죠. 야, 김대리, 네 사장님. 아니 여기 강남지사는 이제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하니까 김대리가 저기 안성이나 평택 쪽으로 좀 가서 그쪽 지사도 좀 살려. 이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저 집도 좀 계약한 지 얼마 안 되고 그 이제 아유 왜 그래? 김대리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안성 평택까지 어떻게 출퇴근을 해 아침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B가 A한테 연락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언제든지 연락해도 돼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언제든지예요. 그날이 이날이에요. 그래서 연락해서 이제 B는 A한테 저기 집주인님 아우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2년 더 살려고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고 했는데 아유 회사 사장님이 자꾸 안성으로 가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관둘 수도 없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B한테 요 날부터 한 달, 두 달, 석 달인 거 맞죠? 그래서 석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적혀 있다는 얘기는 요 시점 석 달이 지나면 여기에선 돈을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빼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면 살으라 그러고 나간다 그러면 돈 빼줘야 된다고 살고 싶다 그러면 돈도 못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지.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진상 집주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136페이지. 자, 맨 위에 초록색 8번 잠깐 봐주세요.
자, 맨 위에 초록색 8번이 무슨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인 거 맞죠?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 밑줄 딱 쳐주세요. 자, 우선 변제권 밑줄 띄시고, 자, 거기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효력에서 제가 밑줄을 두 군데 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 요건, 이제 대항 요건이 뭔지 알겠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요. 자,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 밑줄 띄세요.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민사집행법이에요. 국세징수법 공매 시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자, 그 밑에 줄에 후순위 권리자 밑줄.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자, 밑줄 친 거 세 개를 딱딱딱 조합해 보면 제가 좀 전에 농담으로 카톡에 푸사에 깔으란 얘기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랬을 때 여러분 분명히 카톡 푸사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고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좀 전에 밑줄 쳐드리고 써드리고 나갔죠. 그래서 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 후순위.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전에 그림까지 그려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쭉 내려오세요. 그 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2번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자, 거기 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가로 안에 무슨 변제권? 그렇죠. 최우선 변제권 밑줄. 이 쉽지 않아요. 혼자 본인이 이걸 어떻게 집에서 밑줄 치면서 1순위, 2순위 배당을 할 수 있겠어요. 수업도 안 듣고. 띄십시오. 자, 특징 읽겠습니다. 두 군데 밑줄 칠 겁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자, 밑줄 치겠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밑줄. 자, 조금 전에 제가 다 필기해드리고 나갔죠. 서울 기준으로 얼마예요, 얼마? 1억 5천 이하는 얼마? 5천만 원. 그게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요. 아까 여기 구멍가게 아주머니 제가 배당해봤잖아요. 일정액 띄세요.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뿐만 아니라 밑줄 치겠습니다.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 밑줄. 밑줄 친 것만 딱딱딱 정리하게 되면 아까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 선순위. 그러니까 거기 선순위. 얼마만? 1억 5천에 5천. 그게 보증금 중 일정액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1억 5천에 5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물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시험은 거의 열에 8, 9은 서울을 기준으로 내야 아무래도 좀 공평하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서울은 1억 5천에 얼마요? 5천. 근데 요번 달에는 이것만 외우시고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시간이 10개월 남았잖아요. 뭐 2달에 한 줄씩만 외워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아우 선생님 더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과밀억제권역까지 외우자. 그럼 밑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4조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권. 이해 가요? 그럼 나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분당 아시죠? 분당. 분당은 행정구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거든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 친구분이 분당에 산다 그러면 어우 너 시골에 사는구나 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다 수도권이잖아. 야 분당도 집값 비싸지? 이러고 물어본다고요. 그게 수도권이야.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4조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얼마에 얼마래요? 1억 3천에 얼마예요? 4,300이죠. 자, 뭐 나중에 외워도 좋겠어. 나는 솔직히 이런 수업은 3월 달부터 하고 싶거든요. 근데 혹시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 하나는 그냥 해드릴게요. 봐봐요. 근데 이 짓거리 이제 3월부터 많이 할게. 자, 1하고 3 보여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 4하고 뭐예요? 4하고 3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4하고 3이라고. 에이, 안 좋아하네. 에이씨. 그게 내가 3월 달부터 한다 그러니까 하자 그래갖고, 자. 반응이 없어. 씨. 작년에는 많이 웃었는데 올해는 이상해. 자, 그럼 나머지는 그럼 알아서 해. 애보다 죽어버려라. 씨. 자, 그 다음에 알아서 해. 그럼 이제 난 몰라 이제. 자, 그래서 밑에 자 임차권의 승계. 자, 그 내용들은 나머지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네모 4번에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있죠. 자, 2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주택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오늘 첫 수업이지만 낮에 여기 도서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대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진짜 성적 올리는 방법은요. 내가 팁을 줄게요. 우리 아까 요 왼쪽에 있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거 맞죠?
여기 지금 배우는 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배우죠. 오늘 낮에 이렇게 본인이 딱 노트에다가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걸 본인이 한번 정리해봐. 진짜 도움돼요. 이게 이 파트의 핵심은 주택과 상가의 공통점, 특히 차이점을 공부해 놓으면 진짜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자마자 한 장 넘겨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재정 목적 참고하시고요. 자, 넘겨서 자, 초록색 3번 제목이 뭐예요? 예?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 옆으로 화살표. 자,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적용 범위 옆으로 화살표 뽑고 환산 보증금이라고 쓰세요. 환산 보증금. 옆으로 화살표 뽑고 환산 보증금 제도가 시행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좀 전에 주택임대차에서는 환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기다리세요. 자, 그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가로 뺄게요. 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다만 상가 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 범위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보여요? 네, 서울특별시는 얼마래요? 9억 원 이하라고 돼 있죠. 이 말은 9억 원이 넘어가면 9억 원이 초과되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자, 그러면 또 그림 그려서 제가 또 한번 난리 펴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왕 욕 먹은 거 진상 건물주가 한번 대볼까요? 이왕 욕 뒤지게 먹은 거 한번 더 먹어볼까요? 자, 알겠어요. 자, 보시죠. 자, 그럼 그림 그려서 또 해줄게요. 자, 제가 A입니다. 자, 이 건물주라고 칠게요. 자, 여기 B가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요. 자,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를 B가 하고 계시답니다. 강남에서는 좀 금액으로 하기에는 좀 적지만 그냥 예를 위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물이 강남 서울특별시에 있다라면 서울특별시의 적용 범위는 지금 보시는 대로 얼마 이하예요? 9억 원 이하일 때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우리가 매번 저는요 상임법 이렇게 부르는 이 법이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 9억 원이 넘나 안 넘나를 따져서 이 베스킨라빈스 사장님이 상임법이 적용되는 세입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지금 보는 대로 9억과 5억을 보증금으로 따지게 되면 5억은 9억이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지. 그럼 보호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시작하자마자 제가 여기다 써주고 시작하잖아. 무슨 보증금?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환산보증금은 이렇게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환산하는 방법은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다 100을 곱하면 얼마죠? 5억. 5억에다가 5억을 더하면 얼마죠?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기준으로 9억이 넘나요? 안 넘나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환산보증금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도 내가 힌트 줬잖아. 지금 내가 일부러 하나 안 지우고 있잖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그냥 보증금으로만 따지는 거야. 월세 안 따져. 여기는 월세까지 따져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자 원칙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베스킨라빈스 사장님은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 적용 안 된다. 원칙이면 항상 예외가 있게 마련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험이 40만 명이 보면 원칙보다는 예외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외를 반드시 여러분이 섭렵하셔야 되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찾았어요? 바로 밑에 박스 바로 밑에 그 밑에 6억 9천 5억 4천 이건 안 할게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위 1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도 적용된다라는 얘기는 9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금 우리 강남에 밖에 나가면 9억이 넘는 상가가 더 많을까? 아닌 상가가 더 많을까? 넘는 상가가 여기 강남역 사거리에 드글드글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밑에 있는 기업부터 비읍법만 적용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자, 1번의 대학역. 자, 하나하나씩 내가 설명해 줄게. 대학역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박 사장이고 자, 여기 이제 김 사장이다. A, B일 때 자, 박 사장이 김 사장한테 그럴 수 있죠. 야, 김 사장. 네. 그 내년 2월 달 그 가게 뺀다며. 네, 뺄 겁니다. 아, 나 힘들어서 장사 못 하겠어요. 그래, 알겠어. 근데 빼는데 저기 김 사장 가게를 웬만하면 12월에 좀 먼저 빼줘. 그러면 여기 가게가 비어 있어야 더 잘 나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장사하고 있으면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비워줘. 그럼 비어 있어야 내가 뭐 사람들 좀 보여주고 할 수가 있거든. 편하거든. 대신에 뭐 보증금 얼마죠? 5억이죠? 요건 내가 2월 말까지 입금해 줄게. 일단 가게부터 빼줘. 라고 얘기하면 B가 알았다 그래요? 돈 안 주면 못 뺀다 그래요? 그게 돈 안 주면 못 뺀다는 게 대항력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 사장님. 돈을 안 줬는데 내가 왜 가게를 먼저 빼요? 돈을 줘야 가게를 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대항력이야. 돈 안 줘? 가게 못 빼. 그게 대항력이라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중에 이제 쉽게 지금 기초를 하지만 좀 더 어렵게 강의한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상가의 인도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에요. 근데 어렵게 공부하지 마. 돈 안 줘? 못 나가. 그게 대항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은. 자, 두 번째. 니은번 체킹하세요. 자, 임차인의 무슨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 좀 이따 이제 저하고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그 적용되는 거 밑에 많은데 저는 딱 두 개. 자, 니은번이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 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디귿의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 이거는 우리 5% 있죠? 5% 규정 적용 안 하고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봐. 9억 원이 넘어가는 거에 지금 안 넘어가는 거 이거. 보고 얘기해요. 9억이 넘어가지. 그럼 이 사람은 영세 상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영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굳이 5%만 올려야 돼요? 많이 올려도 돼? 그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게 5%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밑에 리을번에 무슨 금?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 앞글자니 뭐 이런 거니 본인이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암기는 제가 3월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권리금이라는 거 두 가지. 제가 니은의 무슨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리을의 무슨 금? 권리금. 그 두 개만 요번 달에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표준계약서, 특히 비읍의 3기에 달하는 차임 계약 연체 때 해지 규정. 이런 건 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다는 얘기는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죠. 월세가 밀릴 때 건물 주인이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10억짜리 가게든 100억짜리 가게든 1000억짜리 가게든 나가라는 건 똑같지 않아요? 9억이 넘어가면 월세 안 내도 못 나가라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10억 아니라 30억이라도 월세 계속 밀리면 나가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건 일리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공부해야 되는 거는 니은, 리을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 앞글자 더 대임, 착원, 표삼 이런 거 하지 말고 두 가지, 니을, 리을 두 가지만. 그래서 자, 확실하게 합시다. 따라서 10억 원짜리 가게, 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세입자라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를 여러분이 절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오른쪽 밑에 자 141페이지 가겠습니다. 안 보는 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141페이지 맨 밑에 초록색 6번. 자, 무슨 기간? 존속기간. 아까 우리 주임법도 지금 봤잖아요. 일부러 같은 시간대에 하는 거예요. 자, 6번의 존속기간. 쌍가로 1번 최단기간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몇 년 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아까 주임법에서는 2년 미만일 때는 2년으로 본다 그랬죠. 자, 다만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넘기면 14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계약의 갱신이라고 나오나요? 자, 동그라미 1번 약정갱신. 자, 동그라미 2번 묵시적 갱신 별표.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별표.
자, 좀 전에 주택도 보고 왔죠? 자, 일부러 안 쉬고 같은 시간대에 지금 비교해 주기 위해서 수업을 합니다. 묵시적갱신 읽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묵시적갱신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고 있다. 영세 상인의 경제활동을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영세 상인의 기준은 9억 원 이하입니다. 9억 원이 넘어간 베스킨라빈스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은 영세 상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세 상인의 경제활동의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며 즉, 자, 밑줄 좀 치겠습니다. 임대인 밑줄 띄시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자, 밑줄 칩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밑줄. 자, 제가요, 여러분들 일부러 이거 지금 안 지우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지우면 안 배웠다고 자꾸 그랬어서. 자, 봐봐요. 네, 난 알거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임대인 맞죠? 아까 묵시적갱신 일부러 안 지우고 있는 거야. 봐봐. 6개월에서 2개월이지.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알았다 그러지 말고 비교표를 본인이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언제 해주냐고 감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말고. 자, 기다리세요. 그래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통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무슨 조건? 동일한 조건. 봐봐요. 지금 봐. 내 일부러 지금 안 지우고 있잖아요. 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 거 맞죠? 그러면서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 칠판 보세요. 아까는 몇 년? 2년. 지금 몇 년? 1년. 그래. 근데 여러분 지금 못 느끼셨는지 내가 이걸 지금 일부러 왜 안 지운 줄 알아요? 지금 2년, 1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결정적으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그림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 봐봐요. 아까 임차인은 몇 개월 전까지 자, 다시 얘기하자. 임대인은 6월에서 몇 개월? 2개월. 그럼 임차인은 6 빼고 나면 뭐? 1개월 전, 2개월이죠? 그럼 여기 2개월 전까지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밑줄 친 거는 6개월에서 1개월이지? 그럼 거기에는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가 있어야 되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심화 수업에 가서 할 얘기를 제가 오늘 미리 조금씩 땡겨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심화 수업 때 제가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한테 떠봐. 뭐라고 떴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는 달리 묵시적 갱신, 즉 임차인의 법정갱신 제도가 규정이 없지요? 라고 제가 물어봐. 열의 9이 지금 뭔 말을 해요?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법정갱신 제도가 없잖아. 이해 가요? 그거를 오늘 집에 가서 본인이 까먹기 전에 정리를 하라고 지금 안 쉬고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주택을 빌릴 때하고 상가를 빌릴 때 두 개를 딱 나눠보면 어떤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어느 게 더 많이 들어? 상가가 훨씬 많이 들지. 자자자, 오늘 샘플이니까 구멍가게 차리는 거하고 강남역 사거리에서 베스킨라빈스 차리는 거 어느 게 돈 많이 드냐고요? 당연히 상가가 훨씬 많이 들지. 그러면 세입자를 더 많이 보호해줘야 되지. 근데 여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법정갱신 제도가 없단 말이야. 이상하죠?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택과 달리 야, 세입자 너 서운해하지 마. 아니 그거 없으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너는 법정갱신 제도보다 아까 왼쪽에서 우리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은 몇 년만 인정됐죠? 2년. 근데 너 여기서는 내가 더 확실하게 줄게. 너 10년간 해. 해서 확실하게 몰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B한테는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확실하게 무기를 줘야지. 법정갱신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1년 갖고 가게를 못 차리니까. 누가 베스킨라빈스 차려갖고 1년 하고 문 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테리어비가 얼만데.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에다 몰아주는 거야. 몇 년까지 가능하다고요? 10년. 애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가능하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3번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기업번 읽다가 제가 또 밑줄 치겠습니다. 임대인은 바로 옆에 임차인 밑줄.
띄시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밑줄 칩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밑줄. 아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6개월에서 2개월이죠. 지금 6개월에서 1개월 정리하시라고요. 까지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옵니다. 그 말은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또 하겠습니다. 박스 앞에다가 써주세요. 거절 사유라고 써주신다면 잠시 전에도 이 행동을 했었습니다. 자, 내려가시겠습니다. 스몰 A번 임차인이 몇 개 달한 차임 연체요? 3기 찍으세요. 자, 그리고 C번 보세요. C. 아까 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하면서 서로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사비 1,000만 원 드릴게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바로 상당한 보상. 그 다음에 알파벳 2번을 보면 아까 제가 일부러 얘기해 준 거야. 김포 고천 제 후배 녀석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거야. 일부러 기억나라고. 문고리 얘기했죠.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야? 일부러 얘기해 준 거야. 기억나라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된다는 얘기. 쭉 내려와서 알파벳 G번에 아까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물의 전부 또는 철거가 대충 철거예요? 대부분 철거야. 대부분 철거. 그러면서 아까 제가 재건축 재개발 얘기도 얼핏 꺼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H번에 스몰 H번을 보게 되면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어떻게 위반해요? 현저히 위반하거나 존속하려고 무슨 사유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써 있죠. 여기까지 좋은데 자 잠깐 들어보실래요? 아까 제가 들어봐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아유 제가 들어가서 살까 싶어요. 못 들어가면 아들이 다듬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박 사장이 김 사장한테 아유 제가 베스킨라빈스 할까 싶어요. 못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베스킨라빈스를 더 좋아한다네요. 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없잖아. 그걸 본인이 정리하라고. 지금 내가 차이점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 또 쉬는 시간에 오는 거 아니야? 뭐였죠? 몰라. 자, 본인이 해. 동영상 열어보세요. 자, 그래서 바로 니은번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몇 년이요? 그래.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까 임차인의 법정갱신 제도를 뒀지만 상가에서는 이제 주지 않아. 대신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을 줄 테니까 법정갱신 제도 못 준 거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할 수 있으며 자 이때 올려주는 거는 몇 프로까지만 올릴 수 있을까요?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오른쪽 페이지 자 거기에 차임 증감 청구권 같은 거 써 있죠? 예, 자 동그라미 1번 자 143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증액예고는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해요? 5%. 자, 체킹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이제 8번에 자, 8번 제목 찾았죠? 5분 더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 밑줄. 밑줄만 딱딱 치면 이건 끝난 거야. 자, 띄시고 한 칸 내려와서 쌍가로 1번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아까는 주민등록이었죠? 여긴 사업자 등록을 마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뭘 받아요? 확정일자 밑줄. 그래서 아까 우리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았지만 지금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자, 띄시고 갖추면 민사집행법 경매, 국세징수법 공매 시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밑줄. 자, 이 행동을 조금 전에 했던 걸 똑같이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적 사항이라고. 그러므로 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해요? 후순위.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야. 공통점도 있어. 넘기지 마시고요. 맨 밑에. 쌍가로 2번에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이 있죠. 자, 가로 옆에 무슨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밑줄. 그러니까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는 얼마예요? 얼마? 1억 5천에 5천이었죠. 근데 요 동네는요.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은 6522. 6522. 자, 여러분들 핸드폰 뒷번호가 6522. 집에 자동차 번호가 차 넘버가 6522. 자, 6522이 뭐예요? 6,500은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522.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얘기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걸 마무리를 해야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가게가 얼마짜리? 10억짜리죠. 10억짜리를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몇 년까지 가능하다? 10년. 또 하나 몇 프로만 올려준다? 5%. 그래요. 요거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에서 10억짜리 가게도 10년 5%는 똑같아요.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뭐 권리금. 요것도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사례로 낼 때 풀어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승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권리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박스 안에 보면 권리금이라는 말, 권리금 계약이라는 말은 읽어보시고요. 자, 저는 그 밑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라고 써 있죠. 그 부분만 읽으면서 몇 가지 강조하고 2교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임대인 밑줄 치십시오. 자, 하나, 둘, 세 번째 칸 시작하자마자 임대인 밑줄. 됐어요? 띄세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됐나요? 자, 계약 기간이 끝나기 밑줄 치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종료시 사이의 밑줄.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예요. 6개월 전부터 종료시 사이예요. 종료시죠.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될지 알겠죠? 6개월에서 2개월은 어디 나오나? 6개월에서 1개월은 어디 나오나? 6개월에서 종료는 어디 나오나를 본인이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민법 교수님이 할 일이에요. 근데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 앞에다가 민법 교수님 이름만 딱 쓰면 수업이 끝나요. 근데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애처로운 표정을 짓지 말고 민법 선생님한테 가서 언제 해줄 거니? 그러고 물어보세요. 자, 따라서 6개월 전부터 어디 사이라고요? 종료 사이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방해하는 건데?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수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잠깐 봐봐요. 이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B가 어떻게 이제 장사 계속 한대요. 고만하고 싶대요. 예? 고만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가게를 갑이 인수하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갑이 바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갑이 B한테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 그럼 이거 한 달에 매출은 얼마나 떠요? 그럼 수익은 어느 정도 나요? 따다다다다닥 얘기하겠죠? 그러면 권리금은 어느 정도 돼? 자, 그냥 제가 임의로 설정할게요. 권리금 그냥 한 3억만 할게요. 이 동네 3억 갖고 되지도 않겠지만, 자, 권리금 3억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갑이 B한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얘 가게는 지금 얼마짜리 가게야? 10억짜리 가게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적용 안 돼? 안 되지. 10억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10억이니까 적용 안 되니까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어? 권리금 보호 못 받아? 못 받죠? 라고 얘기할까봐 지금 제가 받으니까 애우라고 지금 쉬지 않고 있는데, 오케이 10억 못 받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시간째. 다시 얘기합니다. 일부러 가리고 물어봤더니 바로 당하네. 옛날에 어떤 아줌마 기억나? 나오라고. 아주 기억나네. 참, 네. 많이 겪어봤어요. 자, 일부러 가리고 물어보거든, 내가. 내 일부러 여기 서 있었어. 뭐라 하나 보자. 자, 다시 물어볼게요. 얼마짜리 가게예요? 10억이죠. 그러면 상인법 적용되는 건물이에요?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세입자는 권리금 보호받을 수? 선생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야 합격자 모임에 오는 거라니까. 9억인데 10억이면 되겠어? 안 되겠지. 이게 다 떨어지는 선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2개만 애워갖고 와요. 1월 달까지. 갱건이 권갱이 해도 좋으니까 좀 애워갖고 와. 맨날 안 된다 그래요. 된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예외로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도.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이 그림으로 갑인 거 맞죠? 그래서 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금 못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A가 갑한테 하는 거예요. 갑님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3억이요. 아유 참나. 아유 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두 분이 주시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자 A가 갑한테 하는 말이에요. 갑님이 나가실 때는요. 전 권리금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주시는 건 상관없지만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 게 바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최고봉이 바로 3번이야. 그래서 이게 권리금이요. 참 그래. 3번 봐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차임 보증금 그 밖의 금액에 비추어서 자 이것도 대충 보지 말고 고액의 차임 보증금이래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래요. 현저히라고 써 있지. 자 밑에 4번에 그 밖에는 나중에 참고하시고 자 제가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마지막 보여주고 2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왕 욕먹은 거 자 그냥 진상 건물주가 한번 대볼게요. 얼마나 진상을 떨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쵸?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A가 되겠습니다. 자 갑한테 자 이제 진상 건물주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갑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A가 갑한테 하는 말. 갑님, 아 저는요 뭐 이런 거 권리금 방해하고 이러는 건물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님이 B님한테 김 사장한테 뭐 권리금 3억을 건네든 말든 뭐 5억을 건네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그런 거 갖고 막 5억이니 3억 얘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건네라고. 그럼 갑은 어때요? 임대인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3억을 건네고 하고 그 둘이 알아야 할 일이죠. 그 대신에 잘 생각해봐요. 갑은 권리금은 누구한테 건네야 돼요? 아니 보고 얘기해요. B한테 건네는 거 맞죠? 그런데 갑이 권리금은 여기다 건네지만 갑이 A한테도 건네야 되는 돈이 있지. 뭐? 아니 월세를 여기다 입금할 수는 없잖아. 보증하고 월세는 여기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 A가 갑한테 다시 얘기한다면 갑님 B한테 권리금 3억이든 5억이든 알아서 하세요 두 분이. 뭐 그것까지 내가 관여할 일은 없고요. 단 A인 저는요. 갑님이 저한테 보증금과 월세는 지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님이 지금 얼마 듣고 오신 거예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뭘 얼마를 들어요?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라고 듣고 왔는데요. 에이 참. 아이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장사가 얼마 잘 돼. 여기 애들 들어가고 아이스크림 엄청 팔려요 지금. 이제 보증금 20억에 월세 1,500. 이제 무슨 소리 하시는 게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얼마 뛰었는데. 저는 이게 권리금 이런 거 방해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자, 뭐 자꾸 자 보증금 20억에 월세 1,500 이거 주고 들어오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고요. 또 조용하다. 조용해지네. 방해 안 하잖아 나는. 내가 언제 권리금 방해했어? 난 보증금 달라고 그런 거지. 에이씨 그만해야 되겠다. 자, 이게 방해하는 거지 뭐야 이게.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월세 1,500을 내면 씨 아이스크림 푸다 손목 부러지겠다 씨. 얼마를 퍼야지 1,500을 내냐 월세를 도대체가.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만 퍼다 죽어버린. 자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옆에 경공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환기 좀 시키세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